자, 시황보이스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시장들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카골드 조효연 멘토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모카골드입니다. 네, 이제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인데 약간 출발 분위기는 살짝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급락 후에 지수 선물 쪽에서 저점 대비 한 6에서 8포인트 정도 오르면 보통 한 3에서 6% 정도 빠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폭락 후에 주말에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275에서 281.8로 저점 대비 한 6%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129포인트까지 빠졌던 코스피 지수가 2170포인트 이상으로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다우 지수도 미국 S&P 500 지수도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이제 저점 내려가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하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지난주에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주에 급락하고 주말에 10월 12일 금요일에 좀 급반등을 한 후에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주에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 채권 수익률이 3.24포인트 위로 올랐다가 3.167포인트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찾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 하락을 했습니다. 95.84에서 지난주에 이제 95.3포인트 선으로 95.6포인트 선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94.6포인트요. 그리고 근데 오늘 새벽에 94.91포인트, 그러니까 미국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고, 그랬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이 미국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 원달러 환율이 같이 따라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지난 주말에 미국 원달러 환율이 1128원 선까지 빠져서 이제 1130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주말에 새벽에 미국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다가 반등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 그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현재 지난주 금요일에 1128원에서 지금 1132원으로 오르면서 이 상승, 환율이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은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싹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주요 이슈. 15일에는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공개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환율 보고서를 공개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발표하느냐, 아니면은 지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관찰 대상국으로는 지정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내려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데, 일단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때마다 가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6.9, 7 위안으로 가면은 중국은 인민은행이 나서가지고 위안화 환율을 내리려는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안화 환율이 급등할 때 증시 안정을 위해서 환율을 내린다는 시도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허용하지 않고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려면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하락한다는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올리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명분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 국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그러한 행동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세계 경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부분이 벌어질지는 오늘 환율 보고서 발표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17일 10월 17일에 미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번 주에 지수가 폭락했던 이제 여러 가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게 지난주 급락이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번 그러한 시장이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준이 계속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러한 발표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경제 참여자들이 지난주 지수 폭락에 대해서 상처와 고통이 받고 그러한 부분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완화된 표현을 좀 진행을 할 것인지 한마디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난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 계획대로 할 거다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조금 천천히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화적인 발표를 할 건지 그 부분이 또 증시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끼칠 굉장히 큰 발표가 이번 10월 17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장중에 하락하다가 막판에 이제 반등해서 마감했습니다. 여가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 다우산업지수, 미국 S&P 500 지수, 미국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가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 증시가 먼저 끝나고요. 유럽 장이 먼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장이 이후에 끝나는데 유럽 장하고 미국이 같이 빠지다가 유럽 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국 장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오늘은 증시가 빠지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장 끝나고 선물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한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수급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수급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평소보다 수량을 조금만 팔아도 지수가 빠지는 부분이 큰데 보통 개인은 한 번에 훅 던지지 않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물량이 500억, 1000억이더라도 한 번에 훅훅 던져가지고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망을 하는 추세인데 관망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조금만 던져도 평소에는 안 움직이던 증시가 지금은 굉장히 매수세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만 던져도 지수가 빠진다. 오늘 보시면 현물에서 외국인이 286억 매도치고 기관이 769억 매도치고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1000억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지수 초반 하락에 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그런 재정에 대한 부분과 EU의 이제 충돌이 나서 거기서 약간 갈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를 EU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다가 또 갈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슈들이 월요일에는 호재, 수요일에는 악재, 또 금요일에는 호재 이런 식으로 이슈가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단기적으로 지수에 변동성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저평가 국면입니다. 여기서 사생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콜옵션을 만 계약, 2만 계약 사면은 보통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수를 찍어 누르고 개인 투자자가 이제 풋옵션을 베팅하고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기다렸다가 한 번에 좀 지수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신규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 전체적인 중장기 관점에서 지켜보시고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발생되는 신규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이 현재 상황에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10월에 집중해볼 만한 우량주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자료 화면으로 이제 대한민국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가 2017년도 5월 달하고 12월 달에는 평균 3천억대였는데 지금 2018년도 1월에서 9월에는 3,940억. 그리고 2018년도 10월 달이죠. 이번 달에는 이제 공매도가 5,458억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수 이렇게 급락한 이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 분명히 이런 공매도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연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 좀 정부나 이런 관계 부처에서 이러한 부분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대표 주식들이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SK 하이닉스는 SK 그룹에 속하는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 회사입니다. 낸드 플레이 시장에서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다양한 반품 및 응용, 그리고 복합 제품을 기반으로 이제 고객의 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습니다. 반도체가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실적은 좋은데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 그러한 부분이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반도체 실적이 나쁘지 않고 굉장히 사상 최대의 수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인데 2분기에는 5조 5천억, 3분기에는 6조 2천억으로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죠. 앞으로 반도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서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새로이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연산 처리 용량이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이 신성장되는 그런 업체들의 반도체나 이런 메모리가 굉장히 또 수요가 늘어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조금 보면서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 주가가 한 7만 1천 원 부근인데, 전저점 바로 엊그저께 저번 주에 한 6만 9,500원에서 한 6만 6천 원 매수 구간, 우리 7만 4천 원, 7만 9천 원 매도 구간 잡고 중장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차분차분하게 대응하면 좋은 주식 SK 하이닉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